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정기술사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전력설비 전격사양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시는 분들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이게 제가 학교에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 관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냥 일반 학생들이 아니고 이제 신중용 과정으로 오시는 분들 께서 대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반복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은 내용은 사실 여기 넣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력 설비라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요. 전기과 또는 전기공학과 공학과라고 하는 계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전기 관련된 것들을 배웁니다. 전기 관련 사항들을 여러 가지 이제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배울 때 결과적인 측면에서 가장 최종적인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걸 배우냐고 좀 물어본다면, 실무에 좀 적용을 잘 하는 게 결과적인 목표인데, 실무에 적용을 할 때 그냥 실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운영, 그러니까 전력 설비의 운영이 안정적이 되도록 하는데 최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력 설비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이제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아주 가장 기본적 기초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하드웨어 관점에서 각각의 전력 설비가 전압 어떤 운전 지점에서도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운전되는 그 어떤 허용 범위 이내에서도 이 전압 측면에서도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전류 측면에서도 전류가 많이 흐를 수도 있고 조금 흐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맨날 똑같은 일정한 크기로 흐르는 게 아니고, 전압도 맨날 똑같은 크기가 아닌데, 그러면 전압이 인가되는 어떤 관점, 전압이 어떤 범위에서 흐르는 관점에서 전력 설비는 안정하게 운영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소선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손상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전압 말고도 또 뭐가 있어야 된다? 전류도 만족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압이나 전류나 이런 것들이 만족이 되는 관점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력 설비를 잘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자고 하면 우리가 기본 기초 계산으로 최대 이 운영될 때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 운전 전압이 얼마냐? 최대 운전 전압이 얼마까지 될 수 있느냐를 한번 보는 거고, 저전압은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설비 관점만 놓고 본다면, 물론 이제 그것이 좀 이제 운영이 잘 돼서 이제 그 어떤 전력 설비에서 생산되는 품질의 관점은 이제 저전압도 봐야 되지만, 설비 관점만 놓고 본다면 그냥 최대 운전 전압이 얼마일 거냐, 또 최대로 운전되는 그 전류가 최대 운전되는 전류가 어디까지 될 거냐, 이게 최대 관점이 어디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보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실제 전력 설비는 최대 운전 전류나 최대 운전 전압보다도 조금 더 높은 관점에서 유지를 할 수 있는 어떤 성능이 되어야지만 이 전력 설비는 안정하게 사실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 성능에 해당되는 부분, 우리가 전력 기기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전부 다 전격이라는 용어를 좀 채용을 합니다. 전격. 그러니까 전격 전류 또는 전격 전압, 이런 관점으로 이제 언급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격이라는 말을 좀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여기 성능이라고 적었잖아요. 전격이라는 말 자체를 좀 본다면 결국에는 성능 보증의 기준입니다. 물론 앞에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들러붙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또는 어떤 조건에서 어떠한 조건에서 성능 보증의 기준이다, 이런 말이 들러붙긴 하는데, 기본적인 전격이 갖고 있는 그 의미 자체는 성능 보증의 기준을 뜻합니다. 성능 보증의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이런 전선이 있습니다. 전선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100A 전격을 갖고 있다.
100A 전격을 갖고 있다. 요 100A 전격이라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얘는 연속 전격 전류라는 의미라는 뜻을 갖고요. 100A라고 우리가 전격 전류라고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100A가 뭐 이론적입니다. 무한대 시간 동안 흘러도 인가되어도 흘러도 문제 없을 전류의 크기를 사실은 뜻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는 무한대 시간이 아니라 이게 보통 20년, 30년, 40년입니다. 뭐 많아야.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일단 무한대 시간 동안 인가되어도 문제 없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100A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이걸 우리는 연속 전격 전류라고 얘기합니다. 연속 전격 전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선정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100A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연속 전격 전류가 100A다. 그럼 실제 여기에 흐를 수 있는 부하 전류의 크기는 적어도 어떻다요? 아무리 커봐야 100A고 실제로는 내가 갖고 있는 기기의 어떤 전격 전류보다 어떻다? 이런 작다의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계산값보다 그러니까 우리 계산값보다 실제는 어떻다? 같거나 어떻게 더 큰 어떤 기기의 전격 사양을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같거나 큰.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지금 전류 얘기고요. 전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압도 우리가 공층 전압 22,900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전압의 그 운전되는 전압의 최대 크기는 뭐 25.8, 뭐 또는 24, 또는 23.8, 뭐 이런 크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그냥 가장 큰 25.8 정도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칭 계산되는 기본값들은 요거이지만 실제 발생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계통에서 허용해 줄 수 있는 전압의 한계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보다 더 크게끔 선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격 전압 22,900의 전격 전압 얼마로 보나요? 25.8kV 보고 우리가 저압 0.38 뭐 또는 0.44에 해당되는 전격 전압 얼마로 보나요? 그냥 0.6 예전에는 0.6kV 이렇게 좀 했었어요. 그냥 통칭해서 이렇게 보다가 지금은 우리가 저압에 대한 기준이 어디까지 보나요? 저압에 대한 기준은 0.6이 아니고 1kV까지 올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압에 대한 각종 기준들은 이제 전격 전압을 1kV까지 올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전력 설비에서 사양을 선정할 때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즉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이런 내용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래서 계산값보다 어떻다? 그러니까 근데 기본 계산은 해야 돼요. 뭐 부하 계산도 해서 최대 부하 전류도 계산해보고 여기 걸릴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최대 전압이 얼마가 걸릴 건지 다 검토해서 이런 것들보다 어떻게 한다? 같거나 최소한 같거나 크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기기의 전격을 선정하는 과정이다. 그럼 우리가 이 계산이란 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격이라고 하는 전격 사양이라고 하는 거를 선정할 때보다 기본적인 계산 또는 어떤 법적인 테두리에서의 어떤 기준값들이 좀 필요하다. 이거보다는 어떻게 더 크게 간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 어떤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기본적인 단선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단선도가 있고요. 여기 지금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요 변압기를 제가 임의로 좀 잡아보겠습니다. 뭐 제가 워낙 많이 예시를 드는 거라서 아마 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좀 제가 많이 든다는 뜻은 그런 것들을 하나 기준선으로 잡아 놓고요. 그걸 나중에 확장하시면 계산을 굳이 하지 않고도 눈으로 딱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여드리는 거니까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0kV에 놓고요. 이 전압은 22,900에 0.38 kV 델타 Y 결선입니다. 0.38은 성간전압이에요. 성간전압이고 상전압은 0.22 kV. 근데 우리는 지금 성간전압 기준으로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0.38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Z는 그냥 제가 5% 보겠습니다. 5%. 자, 이런 상황을 놓고요. 그러고 나서 위에 있는 거는 이제 V12가 되겠죠. V12, A12가 아마 될 거고요. 요 단선도 그리는 방법은 이전 강의에서 단선도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좀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선도 이해편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V12, A12 있고 여기 MOF 있고 요거 피력이 있고 여기는 DS 그리고 또는 뭐 LBS 이렇게 좀 되고 여기는 뭐예요? 이건 퓨즈, 파워 퓨즈입니다. 뭐 그림이 그 기호로 좀 그려놓은 거니까요. 뭐 좀 다르게 그리셔도 무방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퓨즈. 요거는 PT, 그렇죠. 요 퓨즈, 요건 PTT, 요거는 CTT. 그리고 여기 계전기와 메탈링. 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 맨 밑에는 MCCB, 이렇게 좀 되는 거죠. 멈췄다가 얘를 이렇게 된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뭐 너무 디테일하게 여기 있는 그 PT 앞뒤 후단에 있는 퓨즈 뭐 이런 것까지는 안 할 거고요. 그냥 제가 크게 V12 기본적인 CT 그냥 PT 정도까지만 그리고 MOF 정도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전격 사양을 선정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계산이에요. 근데 어떤 계산이냐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칸으로 좀 나눠 보겠습니다. 칸으로 나눠서 앞에는 그냥 제가 전류를 좀 보고요. 뒤에는 전압을 좀 보겠습니다. 전압을 보고 여기는 제가 요것도 이제 두 개로 나눠 보면 연속과 단시간인데요. 일단 제가 연속이라는 말을 그냥 좀 써 놓고 한번 좀 참고를 일단 요거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럼 전류를 하는데 우리가 뭘부터 봐야 될 거냐 얘기죠. 일단 봐야 될 거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변압기를 기준으로요. 변압기 기준으로 1차와 2차에 대한 전류를 계산합니다. 이게 전류는 그냥이 아니죠. 전부하 전류입니다. 전부하 전류. 전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압은 일단 공칭 전압이 나와 있습니다. 22,900과 그리고 0.38이라는 공칭 전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산이 아니고 공칭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법적인 테두리를 보면 되는 겁니다. 법적인 테두리. 근데 이 법적인 테두리는 뭐 굳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냥 우리가 25.8kV를 전격 전압으로 보면 되고요. 0.38은 1kV를 보면 사실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일단 그래서 전압의 경우는 우리가 잘 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내용을 한번 보죠. 그럼 1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차와 2차를 한번 보는 거죠. 전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차를 계산을 한번 해보죠. 1차 전류 여기는 I1, 2차 전류는 제가 I2라고 그냥 보겠습니다. I1과 I2. 그럼 1차 전류는 어떻게 하면 돼요? 1000 나누기 22,900에 3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5.21A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계산값이죠. 2차 전류 어떻게 되나요? 2차 전류는 1000 나누기 22,900에 22,900이 아니죠. 0.38에 루트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519.1519.34A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 전압도 잠깐 지워볼까요? 전압 지우고 칸이 좀 좁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있는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V12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메인이 되는 설비가 V12이기 때문에 V12에 뭘 구하면 될까요? V12에 연속 전격 전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V12에 연속 전격 전류 구할 때 어떻게 돼요? 연속 전격 전류를 구할 때 뭐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25.21A보다 크게. 2차는 ACB는 뭐보다 크면 돼요? 1519A보다 같거나 크게. 그럼 25.21A보다 크면 되니까 뭐 30, 40, 50, 60 다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V12 카탈로그를 보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630A가 나옵니다. 근데 630A 너무 큰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630A는 우리가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 게요. 각 전력 설비 메이커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나누면 제작하는 관점에서도 형식 승인 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증받는 절차도 복잡하고 많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630A로 거의 통일되어 있어요. 제작사들끼리도. 물론 이거보다 작게 뭐 경우에 따라서 400이나 200A를 쓰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그냥 대부분은 630이라고 보시면 뭐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면 630A니까 선정이 사실은 끝났어요. 그리고 630을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요. 22,900 곱하기 630A 곱하기 루트 3을 하면 요 계산기 한번 눌러볼까요 제가? 요 계산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22,900 곱하기 630 곱하기 루트 3을 한번 해보면 한 25MVA 정도 나옵니다. 즉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수용 22,900을 한 회선에 최대로 연결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한 회선 최대로 할 수 있는 그 수용 용량이 20MVA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20MVA 물론 이건 협의에 의해서 가능할 경우만이 무조건은 아니고 20MVA라는 뜻인데 20MVA보다 25MVA가 좀 더 크죠. 22,900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그냥 20MVA까지에는 그냥 630A를 630A 전격 전류를 갖는 그 부분을 적용을 무턱대고 그러니까 좀 무조건적으로 적용을 해도 사용상의 문제가 없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문제 없죠 전혀.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뭐 지금 제가 이렇게만 해놨지만 여기 있는 건 지금 전부 다 계산값. 여기 있는 건 뭐 실제 만들어내는 어떤 적용값 이렇게 좀 되는 거죠. 그러면 ACB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CB는 사실 조금 틀립니다. ACB는 어떤 기준선이라는 게 딱 최대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되게 많습니다. 이거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보다 몇 퍼센트 정도 크게 할지를 조금 정해야 돼요. 정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좀 이제 지워볼게요. 이걸 뭐 10% 크게 할지 20% 크게 할지 30% 크게 할지는 이제 각 엔지니어마다 다 틀립니다.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최소치로 본다면 한 2000A 정도가 될 거고요. 최소치로 좀 크게 하면 한 2500. 뭐 아주 그냥 크게 하면 2배 정도에서 한 3000A급 정도까지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통상 여기 한 요 1519에서 2000A면 대략 한 30% 정도 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30% 또는 뭐 한 4, 50%까지 키우는 것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3000A까지 키우는 이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요거보다 크게 된 메이커에서 제공하는 규격화된 것들을 가지고 2000 또는 2500 정도를 선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3000은 뭐 그냥 조금 특수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뭐 했어요? 연속 전격 전류를 이렇게 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VCB, ACB라고 기준을 했지만 여기 있는 저기 뭐죠? 여기 있는 변압기 2차 측에 있는 CT, 이 CT는 어떻게 할까요? 결국에는 변압기 2차 측에 있는 CT도 거의 ACB와 동급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또는 더 크게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CTB는 어떻게 할까요? 2000대 5. 2000대 5가 근데 제가 볼 땐 조금 작습니다. 왜냐면 배수가 1.2배, 2.5배, 1.3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CTB는 저 같았으면 2500대 5까지 아마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무에서 좀 적용을 한다면. 그런데 CTB가 2500대 5기 때문에 아마 ACB도 같이 2500대 5로 만들지 않았을까, 좀 적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적용이 되고요. 여기 있는 VCB에 있는 CT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630대 5 사실 너무 큽니다. 그래서 25A이기 때문에요. 사실 CTB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턱대고 키우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턱대고 키우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아마 제가 볼 때 50대 5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뭐 40이나 50대 5 정도.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50대 5 정도 키웠을 것 같아요. 특히 특고압이라서 실제로 이게 뭐
조금 배수를 키우더라도 실제 적용할 때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50도 정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일단 전류를 말씀을 드렸고 연속에 대한 일단 전압을 한번 볼게요. 전압 1차를 한번 보죠. 1차 아까 말씀드렸지만 22,900이었고 2차는 0.38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그 연속 전격 전압이라고 일단 좀 볼 때요. 연속 전격 전압이라고 좀 이야기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25,000 25.8kV 여기는 1kV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속 전격 전압을 각 메이커마다요. 이것도 이렇게 안 하고 24kV 적용해서 만드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23.8로 만드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조금 메이커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저 같은 경우라면 그냥 최대 값으로 아마 적용을 했을 겁니다. 근데 메이커가 어디로 좀 정해져 있다면 이거 바꾸기 쉽지 않아서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없진 않지만 일단 지금 여기서는 요 25.8로 좀 했을 것 같아요. 저압은 1kV로 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류랑 달리요. 전압의 경우에는 이 전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12와 CT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전압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시면 변압기 1차 측은 거두절미하고 25.8kV로 다 정하든 24로 정하든 아마 거의 일관되게 정할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아까 전류는 어땠어요? 630과 50 완전히 차이가 좀 크죠. 그러니까 전류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전압 같은 경우는 이 전압 레벨에 따라서 거의 공통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저압단 어떨까요? 저압단 모두 사실은 1kV로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압은 대개의 경우에 큰 어떤 그 이슈 사항들이 없어요. 잘 대부분 엔지니어들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해지면 정해진 대로 그냥 쭉 씁니다. 그러니까 제작할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그냥 이 규격품 있는 거 그냥 채용하면 거의 다 맞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다만 전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계산을 좀 해야 된다. 근데 제가 V12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LBS 또는 DS도 대부분 다 뭐예요? LBS나 DS도 마찬가지로 거의 공통 분모로 오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뭐 DS는 좀 작은 경우도 있고 LBS도 작은 경우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 이 630이라는 게 거의 표준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630 또는 400 또는 뭐 200 정도가 표준으로 좀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경우는 630을 요것도 좀 많이 쓰이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압도 마찬가지고 저압은 마찬가지가 아니죠. 저압은 이런 식으로 좀 따로따로 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런 계산되는 전류 또는 어떤 법적인 전압을 가지고 기준선을 삼아서 그러니까 계산했다는 얘기는 결국에 기준선을 삼겠다. 기준선보다 어떻게 하겠다? 크게 하겠다. 같거나 크게 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죠. 크게. 그리고 요게 지금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요 PT 같은 건 어떻게 할까요? PT 같은 경우는 물론 PT가 갖고 있는 전격 전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8이 맞아요. 그런데 PTB의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다른 얘기죠. PTB는 어때요? 22,900분의 성간전압 기준에서 22,900분의 실제 여기 쓰이는 기기가 190 성간전압 190V면 190V 그냥 쓰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성간전압 110을 원한다. 그럼 110짜리 그냥 PT를 채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니란 뜻이에요. PT의 전격 전압과 이거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PT의 전격 전압과 PTB는 다른 얘기입니다. PT 전격 전압과 PTB는 다른 얘기예요. PT가 버틸 수 있는 내량의 한계, 연속적으로 버틸 수 있는 내량의 한계는 연속 전격 전압 25.8kV로 그냥 가는 거고요. PT의 B는 22,900분의 190V로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 됩니다. 또는 22,900 나누기 190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저압에 있는 PT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저압에 있는 PT도 PT의 전격 전압 1kV는 정하고 그러니까 기준으로 잡고 물론 뭐 때에 따라서 0.6kV로 뭐 아직 있는 경우들도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PT의 전격 전압을 이렇게 잡고 PT의 비율은 이제 요거대로 0.38 나누기 0.19 또는 0.38 나누기 뭐 110V 이런 식으로 0.11kV로 뭐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격 전압과 PTB 이거는 좀 다른 얘기라는 거. 다른 얘기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CT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50대5라고 위에서 아까 표현을 했지만 CT 역시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격 전압은 있어야 돼요. 제가 전류만 말씀드렸지만 전격 전압 어때요? 22,900은 25.8kV 그대로 적용입니다. 그대로 적용이고 2차 측에 있는 CT의 전격 전압은 또 저기 뭐야 1kV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격 전압, 전격 전류라는 것들이 이제 그런 차이들을 좀 갖는다는 거. 결국에는 전격 전압은 절연에 대한 부분, 전격 전류는 권선 굵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크게 전압과 전류로 나눴고 거기에 연속 전격 전압, 연속 전격 전류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 이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뭐 큰 어려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속 전격 전류는 전부하 전류 기준, 연속 전격 전압은 이제 저 뭐죠? 그 어떤 법적인 운전 전압에 대한 테두리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전에서는 무조건 그 일정 이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한전이 아니죠. 전기사업법에서 그걸 정해놨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그 법을 무조건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여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한번 지워보고 제가 한 가지 더 여기 연속을 했으니까 연속에 반대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연속에 반대되는 게 단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대한 거 한번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22,900 계통에서 삼상 단락이 발생했을 경우에 22,900에 삼상 단락이 계통에서 삼상 단락이 발생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한 8카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커도 8카를 넘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 8카가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한 7.2카입니다. 그것도 언제냐 하면 한전 22,900 변전소 바로 옆에 수변전실이 있을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이 배전솔로도 거치고 하기 때문에 이건 많이 떨어집니다. 4카, 5카, 뭐 3카 이렇게 막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뭐 일단 그거 생각하지 않고요. 7.2카 바로 붙어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여기에 아까 앞에서 1000kVA에 22,900에 0.38 그리고 5%짜리라고 제가 가정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 뭐죠? 0.38kV에서 삼상 단락 전류, 삼상 단락 전류는 대략 한 27카 정도 나옵니다. 27, 28카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지금 계산식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계산 한번 눌러볼까요? 1000 나누기 루트 3에 0.38 곱하기 100 나누기 5를 그냥 대략 해보겠습니다. 이때 얘기는 여기 한전 임피던스를 제가 0%로 그냥 놨단 얘기입니다. 뭐 실장 0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한 것 거의 최대치입니다. 최대치로 요거 계산을 좀 해보면 1519 34 곱하기 100 나누기 20을 100 나누기 5를 하면 30칸이에요. 제가 좀 잘못 계산했네요. 30칸이에요. 이게 27이 아니라 30칸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을 늘상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30칸 그냥 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30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한전 임피던스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30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좀 아래로 내려갑니다. 물론 여기 전동기 있으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있는 ACB 위주만 볼 거기 때문에 ACB는 일단 30카가 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요 경우에. 자, 그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요거 한번 잘 보세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 까만색으로 이렇게 선을 해놨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좀 칠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또 파란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뭐가 있냐면 만약에 여기 변압기 1차 측에서 고장이 발생했고 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삼상 단락이 발생했을 때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오게 될 때 여기 파란색으로 된 이 지점들이
7.2카라고 하는 거를 몽창글이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물론 짧은 시간, 차단기가 차단할 시간 동안은 그 부담을 안게 돼요. 또 변압기 2차 측에 이런 그 파란색으로 된 삼상 단락이 모선에서 발생했다. 그럼 이 삼상 단락 전류가 여기에 몽창 다 그 부담을 떠안게 돼요. 그럼 여기에 30카라는 전류가 여기 다 흘러가게 돼요. 그러면 30카라는 전류가 매우 큰 전류, 7.2가 매우 큰 건데 그때 당시에 이 부스바가 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스바들은 부스바가 아니라 케이블이든 뭐 어떤 도체가 됐든 간에 7.2카에 대해서 버텨줘야 되고요. 언제까지? 차단이 될 때까지. 30카에 대해서 버텨야 돼요. 언제까지? 차단이 될 때까지. 그럼 차단은 물론 매우 빠른 시간이긴 한데 그럼 차단이 될 때까지 버텨라. 그 뜻은 7.2카가 빵 하는 게 해서 녹는 게 아니고요. 이게 몇 초간 버틸까에 대한 게 반드시 있어야 돼. 30카에 대해서 몇 초간 버틸까에 대한 게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대부분 얼마냐면 1초간입니다. 그럼 1초간 버틴다. 1초간 버틴다. 그럼 무조건 차단기는 어때요? 이 1초 이내에 차단을 해줘야지만 이 부스바는 녹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차단을 빨리 하고 유지 보수를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어때요? 이거 저렇게 돼서 만약에 녹아버리면 그냥 비산해서 폭발입니다. 폭발. 이거 그대로 놓으면 그냥 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폭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러지 않도록 하려면 버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있었던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100A라고 했었던 부분이 생각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썼지만 연속 전격 전류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거 엄밀히 따지면 무한대 시간입니다. 또는 앞에서 제가 25.21이라고 계산해 놓고 630이라고 했는데 630A 몇 초? 사실은 무한대 시간. 이건 암페어. 또는 2000A에 몇 초? 무한대 시간. 이런 뜻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연속을 좀 뜻하고요.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1초. 이건 뭐다? 단시간이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전격 설비를 선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는 전류 위주로 말씀드렸어요. 연속과 어찌됐든 간에 단시간 크게 두 가지의 테두리로 나눠집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다? 전류, 전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제가 단시간 전압은 여기서는 지금 말씀을 자세히는 안 드릴게요. 그냥 단시간 전압이 있다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연속이 있고 단시간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다시 한번 좀 써보면 제가 여기에 아까 1차 측은 7. 그냥 8카 해놓겠습니다. 계산의 편을 위해서 여기는 30카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모선이 지나갈 때 또는 이 차단기 이 CT의 문제 또는 여기 말단에 있는 요 모선의 문제 모선의 문제 여기를 모선의 문제 여기 부스바 문제 여기 부스바 문제 또는 여기 변압기 문제도 사실은 있을 수 있죠. 여기 문제 그리고 여기 차단기로 있지만 차단기가 어때요? 차단기가 실제로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가요.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떨어져서 뭐 차단기에 대한 일단 메커니즘은 여기선 얘기 안 하고요. 차단기가 떨어지기 전까지 트립되기 전까지 어때요? 고정 전류는 그냥 흐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접점들이 어때야 돼요? 8카 또는 30카에 녹지 말고 버텨야 돼요. 그것만 되나요? 또 여기 있는 거 여기 연결된 이 도체 부분들이 다 어때요? 버텨줘야 돼요. 못 버티면 차단기로서의 역할은 사실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즉 모든 전력 설비는 연속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큰 어려움 없지만 특히 이런 단시간에 대한 부분은 다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류, 전압, 그리고 여기 단시간이 아니죠. 연속, 그리고 또 뭐가 있다? 단시간. 그래서 연속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뭘 기준한다? 일단 풀로드 커런트, 전부하 전류를 FLC 풀로드 커런트라고 얘기합니다. 풀로드 커런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FLC를 무조건 계산을 합니다.
변압기 1차와 2차 간에 FLC 플로드 커런트를 계산을 하고 이것보다 어떻게 적어도 큰 걸로 전격 전류를 선정합니다. 근데 그냥 전격이 아니라 뭐다? 앞에 붙여야 돼요. 연속 전격 전류를 선정을 합니다. 이거는 공층전압이기는 한데 공층전압보다 크다고 하는 걸로 구해도 돼요. 되긴 하는데 사실 공층보다는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최대 허용 전압이 있습니다. 최대 여기 좀 지울게요. 최대 허용 전압. 허용 전압보다 어떻게 더 크게.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연속 전격 전압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예시로 100A라고 쓰고 연속 전격 전류를 읽긴 하지만 머릿속엔 어떻게 요거를 무한대 시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5.8kV에 예를 들어서 원래 무한대 시간이라는 걸 머릿속에다가 좀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단시간은 뭘 계산해야 돼요? 자, 아까 뭐 계산했죠? 3, 4 최대 고장 전류. 최대 고장 전류. 근데 최대적 고장 전류의 대표 예시가 뭐예요? 3, 4 단락 전류입니다. 이거보다 어떻게? 단시간, 이거보다 크게 해서 단시간 전류 또는 단시간 전격 전류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단시간 전격 전류 할 때 아까 전에 제가 8카 또는 뭐 30카라고 했었죠. 그럼 8카보다 큰 게 얼마예요? 22,900 기준에서는 8카보다 큰 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저기 뭐죠? 그 22,900 계통에서는 12.5카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거의 아마 카다로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카다로그 보시면 전부 다 12.5카 써 있어요. 12.5카. 그래서 12.5카보다 어떻게 더 크게 8카보다 더 큰 12.5카 단시간 전류 몇 초? 대개 1초 전격입니다. 단시간 전류 1초. 제가 지금 차단기만 위주로 본 건 아니고요. 각종 모선이나 여러 가지 전력 설비들에 대한 공통 분모만 지금 적어 드린 겁니다. 30카짜리니까 어때요? 뭐 31.5카를 쓸 수도 있고 또는 뭐 40카짜리를 쓸 수도 있고 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30카라면 31.5카 쓰긴 조금 어렵습니다. 40카 정도 아마 써야 될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론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전압은 사실은 여기서는 큰 의미는 없는데요. 전압 같은 경우는 상용주파 내전압이라는 것이 있고요. 상용주파 내전압이 있고 요거는 보통 1분 정도 버티는 시간을 뜻합니다. 요거는 시험으로만 좀 존재를 하고요. 또는 이제 빌값 우리가 표준 충격 베이직 임펄스 인설레이션 레벨 갑자기 저도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기준 충격 절연 강도. 우리말로 기준 충격 절연 강도라고 하는 절연 강도의 값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절연 강도 값이랑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관점에서 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보면 모든 전력 설비는 이런 네 가지 관점으로 네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이 전압에 관련된 부분은요. 이쪽 부분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대 허용 전압이 정해지면 거의 정해져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비에서는 그렇게 많이 고려를 하지는 않아요. 이걸 근데 디테일하게 보거나 조금 이거를 중요시하게 하는 그런 그 개소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다 검토를 합니다. 근데 일상적으로는 검토를 잘 하지 않아요. 근데 크게 보면 일단 네 가지 테두리에서 하나는 조금 그렇다. 근데 나머지 것들은 어떻다? 이거 다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 요거는 법 어떤 제한하는 허용 전압. 요거는 모든 전력 설비 공통 분모입니다. 모든 전력 설비 공통 분모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차단기 있죠. 차단기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사실 차단기는 얘기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빼더라도요. 여기서 딱 하나 플러스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서 플러스 되는 게 뭐냐? 차단 전류입니다. 차단기의 차단 전류 또는 차단 전격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또는 이거를 전격 차단 전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사실 같은 말인데 이제 이렇게 그냥 하나 써보죠. 그러면 아까 고장 전류를 8카라든가 30카가 나왔는데요. 그럼 이 고장 전류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차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티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차단해줘야 된다는 어떤 느낌을 좀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려보면 붙어 있다. 아까 그렸던 겁니다. 이렇게 붙어 있다가 어때요? 요 차단기입니다. 차단기에 있다가 이게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서 완전히 저기 분리가 돼야 되죠. 근데 분리해 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요 차단기에 대한 기본 메커니즘은 제가 뒤에 다른 강의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 분리되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럼 분리해 주는 것 자체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분리해 주는 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전격 차단 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여기 써놓은 이 8카, 30카 끊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단시간 전격 전류를 했던 요 크기를 가지고 그대로 끊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차단 전류는요, 시간이라는 그 팩터가 없어요. 그냥 여기에는 12.5카 또는 뭐 30카 이런 형태로만 좀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력 설비 네 가지 공통 분모가 있고요. 차단기에는 뭐가 있다? 전격 차단 전류가 하나 더 추가된다. 근데 실제로 차단기의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선정해야 될 요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우니까 일단 딱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드리면 마지막으로 좀 정리 한 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시 어, 전류가 있고요, 전압이 있고요, 연속이 있고 단시간이 있습니다. 연속이 있고 단시간이 있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어떻다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읽는 건 어떻게 읽으면 돼요? 연속 전격 전류. 여기는 연속 전격 전압. 여기는 단시간 전격 전류, 단시간 전격 전압.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다 전격 써놓을까요? 전격. 전격. 근데 이걸 하려면 그 FLC보다는 어떻게 크게. 요거는 법의 어떤 최대 허용 전압보다는 크게. 요거는 삼상 단락 고정보다는 어떻게 더 크게. 기본적인 거죠. 여기는 이제 상용주파 내전압이나 뭐 빌값이 있는데 제가 일단 빌만 좀 적어 놓겠습니다. 빌값을 적용을 한다. 그 정도만. 요건 모든 전력 설비 공통사항. 차단기는 어떻게? 여기다가 이제 차단 전류. 전격 차단 전류. 이거 좀 다시 써보죠. 전격 차단 전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전격 차단 전류는 어떻게? 삼상 단락 전류보다 크게. 다만 여기 있는 것들은 연속 단시간 어쨌든 시간에 대한 팩터이기 때문에 이거 퍼 뭐예요? 이거 퍼 뭐? 시간. 여기도 퍼 시간. 근데 이게 무한대. 근데 빌값은 여기 아니죠. 요거는 1초. 1초. 요건 무한대 1초. 근데 빌 같은 경우는 사실 1초는 아니고요. 요걸 표현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따로 안 드렸고, 요게 이제 상용주파 내전압이라는 게 있는데, 상용주파 내전압의 경우에는 보통 1분짜리 정도가 기본입니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는 그렇지 않아요. 요거는 뭐 1.2 곱하기 뭐 50 마이크로세컨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차이는 있지만 근데 기본 컨셉은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전력 설비를 선정할 때 전력 설비에 대한 전격선을 선정할 때에 대한 기초 개념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계산들을 일단은 잘 해 놓으셔야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데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배우는 우리가 모든 전기에 대한 과목들이 사실 이런 거에 초점이 좀 그 배우는 거에 대한 앞에 맨 꼭대기 목표가 이런 것들을 잘 선정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작사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그 설계하는 기본 전력계통 설계하는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운영이 되도록 선정하는데 또 목적이 있다. 물론 제가 이거는 많이 제한을 해서 좀 축소시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통상의 엔지니어 관점에서는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내용은 길었는데요. 여기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